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12월 28일 시장이 마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배당락 하루 앞두고서 개인들이 엄청난 많은 매도세를 쏟아냈죠. 양도세 회피로 인한 개인들 매도세가 강했는데 개인들이 거의 1조 9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4천억, 기관이 1조 5천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들이 거의 1조 1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3,300억, 기관이 8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거의 3조대 가까이 투매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은 살아났는데 개인들의 많은 이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또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크게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좀 있었습니다. 역시나 오늘 뉴스에도 나와 있죠. 경제 지도를 잠깐 살펴보면 역시 이렇게 개미가 하루 만에 3조를 투매했고 이 물량을 외국인과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배당락일 앞두고 3.1 정도 팔아치웠고요. 6거래일째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거의 8조 정도를 다 쌍끌이하고 있고 시장은 좀 살아나는 분위기죠. 일단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들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인한 좀 시장에서 많은 투매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엄청나게 지금 이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죠. 한국과 미국 S&P 500 뭐 이렇게 코스피보다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특히 올해는 굉장히 강해서 아마 좀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러워하는 좀 이런 상황까지 갈 정도로 미증시가 굉장히 강한 거에 반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약세권. 미증시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 더 떨어지고 미증시가 올라가도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지거나 조금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는 올해 한 해였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제 이 시황정리라면서 제가 RF세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 거래소가 RF세미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RF세미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이 친구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죠. 어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월봉에서 20기선을 돌파해주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그랬고 주봉에서 특히 추세 턴해놓고 우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있는데 오늘 같은 날 급등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241선 위에서 출발하게 되면 24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는데 정확히 241선 위에서 출발했고 급등해 주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우하향했다가 이렇게 옆으로 오랫동안 이제 또 가격존을 거쳤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이번에 뛰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정확하게 잘 뛰어주었고 물론 조회 공시 나와봐야 알지만 주식이 떨어질 때도 어쩔 때는 큰 이유가 없듯이 올라갈 때도 큰 이유가 없는 즉 수급에 의해서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서 매수한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한참 기다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240에서 눌러주고 돌아가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생겨요.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RF세미로 관중에 넣어뒀다가 추후에 눌림목 줄 때 매수하는 게 좀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블루베리 NFT가 이제 이 플로베인넷과 투자 유치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블루베리 NFT가 자사 파트너사인 알파웍스와 진행하고 있는 스포티움 프로젝트가 유저 편의성에 특화된 웹3 블록체인 플랫폼인 플루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NFT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할 때 좋았고 특히나 이름에도 나와 있죠. 우리 NFT 관련주야. 블루베리 NFT죠. 자, 근데 이제 블루베리 NFT의 월봉 차트를 보면 20개월선을 좀 부드럽게 돌아나가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 5분간 매물대가 있긴 한데 순간 뛰면 60개월선까지 갈 수 있긴 합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추세를 유지해야 쟤들은 옷을 안 깨야 되는데 일단 이번 주가 이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의 저점 기준으로 돌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일봉에서 21선 이렇게 살짝 깨긴 했지만 내일부터 21선 깨지 않고 20선 회복해준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 NFT는 관심권에 두고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레키로나에 대한 건부 수가가 합신적으로 적용이 된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브리핑에서 코호트 시설 내 확진자에 대한 레키로나주 주사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얘기했고 코호트 요양시설 내 비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계약 의사가 원격 질차를 할 경우에도 진찰 비용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들이 사실 그동안 공매도들이 원체 괴롭히죠. 그러면서 많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자, 어쨌거나 오늘은 좀 제법 반등해 주었습니다. 셀트리온이 5%대 반등해 주었고, 월봉에서 보면 거의 대바닥이죠. 사실 뭐 더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대바닥권에서 지금 60개선 회복시켜주고 있고, 주봉에서 5선 회복해주면 이것째 추세가 턴이 돼서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죠. 자, 일봉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떴기 때문에 시간에 보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바로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눌림목 주거나 음봉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돌아 나갈 때 매수해 주는 게 매수부터 수익권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20개월선 완벽히 깨는 위험한 상황이 있다가 이 친구 20개월선 가격이 14만 1,000원대에 좀 회복해주고 있죠. 이 자리만 잘 돌파해주면 추세가 턴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이전에 벌써 턴을 해놨죠. 이게 추세 턴이 된 거죠. 항상 5주선이 쭉 우하향하다가 턴이 됐을 때가 우리가 추세 턴으로 봅니다. 20주선의 가격이 13만 5, 6천 원대인데 돌파해주고 있고, 자, 일봉에서는 이제 이틀째 급등하고 있는데, 241선 기준으로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기계 좀 고를 팠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된 거죠.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 자, 241선 기준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드디어 옆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해 가다가 드디어 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하루 이틀 밀려서 5일선에 음봉으로 찍고 가든가 옆으로 가든가 이렇게 할 때, 매수해 주면, 음봉에 매수해 줬을 때, 월봉에서 20개선만 돌파해 주고 나간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완벽히 깨놓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까지나 주식이 또 떨어지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을 잘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 회복해주면서 지금 추세의 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의 턴이 시도가 됐을 때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이때 한번 241선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탈하면서 크게 무너졌는데, 지금부터 긴 꼬리 달리는 음봉이 이 거래가 터지거나 거래가 터졌을 때, 자, 쫓아가서 하지 말고 역시나 음봉에서 잘 대응해 주면 이제부터는 좀 상승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공매도죠. 공매도 추이를 좀 보면, 자, 이제 좀 줄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는 0.2%대 줄었고, 오늘은 2.58%가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막 두 자릿수에 비해서는 구매도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도 구매도 비율이 좀 높죠. 그래도 이제 1%대까지 줄어든 적도 있고, 조금은 구매도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하여튼 엄청 괴롭히는 게 좀 구매도 세력들입니다.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주봉에서 추세에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는 좀 더 이제 그만 바닥 찍고 돌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대응할 땐 쫓아가서 하지 말고 반드시 음봉으로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해야 그래도 수익권에 나올 수 있고 순간 급락에도 대처가 되니까 꼭 음봉에서 매수하는 이런 자리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자, 쇼박스 얘기가 좀 있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3 제작 논의가 좀 있다고 그래. 오징어 게임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데, 쇼박스의 주가를 잠깐 볼게요. 자, 월봉에서 보면, 오징어 게임 관련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이제 한 달 조정받고, 이번 달에 드디어 5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좋은 모습이고, 주봉에서는 5선 턴해줬는데, 일단 매물대리 만약에 꼬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력한 매물대를 갖고 있어서 뛰면 아마 이런 자리들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일봉에서 봤을 때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물론 내일 같은 데서 뛰나가면 이제 방법은 없고 그럼 우리 거 아니구나라고 내비두시면 되고, 눌림목을 줬을 때 뭐 음봉이 하루 이틀 떨어진다든가 음봉으로 줬을 때 역시나 매수해 놓으면 이렇게 음봉 떨어졌을 때 매수해 놓으면 아마 추후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에 잠깐 볼까요? 좀 떨어졌죠. 좀 떨어졌다가 5일선을 키스하고 나갈 때, 5선 찍고 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쇼박스는 좋고, 쇼박스 같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에 잘 넣어놨다가 다음에 한번 뛸 때 보는 게 맞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새롭게 들어왔는데 해성 DPC죠. 자, 이 삼성 로봇 여파로다가 해성 DPC가 들어왔습니다. 해성 DPC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로봇용, 산업용 감속기 제조기업으로 감속기 부분에서 국내 1위의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지위가 국내 1위라는 거는 상당히 사실은 괜찮은 거죠. 자, 해성 DPC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이제 상장 기업이라, 신규 상장 기업이라 한 지 얼마 안 됐죠. 일단 5개월선 회복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에 있고, 자, 주봉에서도 20주선까지 깔끔하게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20주선 가격이 8,400원이죠. 일봉에서는 이제 3거래일째 급등하고 있는데,
상거일제가 제 이때부터 이날 급등했고 옆으로 3일 쉬고 이틀 급등했습니다. 내일 같은 날 물론 떼어나가면 어떻게 뭐 잡을 방법은 없고 일단 그렇게 뛰나가서 물리면 내동매매가 되니까 내비뒀다가 거래량은 지금 제법 터진 편이죠. 이 앞에 있는 거래량 정도는 싹 잡으면 대량 거래가 깔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쉰다거나 2, 3일 눌림목 주면 자 5일선이 60일선을 뚫어주는 골드 크로스가 생기게 되고 이 공간에서 매수해 줘야 그 손실 보지 않고 또 손절 개념도 갖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5일선 근처에 샀는데 난 5일선 깨면 손절할 거야. 60일선 근처에 샀는데 깨면 손절할 거야. 기준을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간신권에 있다가 음봉으로 이렇게 2, 3일 떨어지는 눌림목 졌을 때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것 같습니다. 뛰나갈 때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 걸로 자 이렇게 보는 게 좋고 링크 제니시스도 역시 오늘 로봇 관련주들 관해서 많이 오늘 조정을 거쳤거든요. 링크 제니시스는 조정을 안 거치고 있죠. 자, 이렇게 월봉 바닥에서 지금 뛰나가는 중이고, 주봉에서 보면 이제 20주선에 대한 변곡점은 일단 뚫어놓은 상태죠. 이렇게 살짝 뚫어놨습니다. 내일이나 내일모레 좀 기대되는 종목이고, 일봉에서도 오늘 제가 이 친구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급등을 했으니 바로 올라가면 우리 게 아니구나 하지만 241선만 잘 지켜주면 되고 이 근처가 오면 241선 기준으로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딱 근처 찍고 역시 2.75%대 잘 올라가 주었습니다. 물론 내일이라도 하루 쉬면서 음봉을 그려줄 수 있죠.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역시나 241선 이탈하지 않고 5일선만 잘 타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순간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특히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어서 링크 제네시스는 꼼꼼히 보셔야 되고 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보면 자, 월봉에서 5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지금. 이제 이전 고점까지 가고 있는데,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전 변곡점 위에 있어요. 절대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고, 일봉에서 봤을 때는 5일선 오늘 깼었거든요. 근데 장 종가에 거의 회복시켜줬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 친구가 좀 밑에서 좀 들어올리는 매수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일부터라도 역시나 5일선만 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 이날도 거의 급등해서 13%대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좀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로봇주들은 좀 안 좋죠. 나머지 로봇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죠. 그동안 원체 숨도 안 쉬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왔는데 이럴 때 크게 조정 거치지 않고 아직 주목받지 못한 링크제네시스라든가 사이맥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사이맥스 종목을 보면 월봉에서 예전에 변곡점 맞고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하지만 역시나 20개월 선의에 단단하게 자리 잘 잡고 있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굉장히 좋은 지표고 이럴 때 우리가 일봉에서는 매수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항상 양봉에 쫓아가 사지 말고 내동매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음봉으로 살 기회를 주게 되죠. 따라서 오늘 같은 날 이 음봉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만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 크게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금방 말씀드린 사이맥스라든가 또 RS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렇게 정도 보는 게 좋고 링크 제네시스 같은 종목들을 좀 꾸준히 보는 게 앞으로 수익을 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CTK가 이제 폐플라스틱 관련주로다가 이재명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데 추세 괜찮죠. 이렇게 지금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5개월선 지켜주고 자리 잘 보고 있고 주봉에서 오늘 5선까지 밀리긴 했는데 물론 5선 깨게 되면 칼같이 손절해야 돼요. 바로 쭉 밀리니까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되지만 일봉에서 그 자리는 이제 21선 자리가 되는데 요렇게 이날 거의 24%대 급등했다가 밀리고 21선까지 딱 멈춰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21선까지 잘 지켜준 자리는 내일의 위치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이런 판단이 틀려서 21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했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갈 때 매수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력이 있는 종목은 반드시 다시 한번 시세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CTK까지는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엑토즈 소프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올라가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친구 월봉 예치가 제일 낮다고 그랬죠. 이제 출발해서 이전 고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주봉에서 보면 5주선 훼손하지 않고 추세가 유지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 때리고 이틀 쉬었습니다.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서 이 친구 내일부터 5일선만 깨지 않는 한 특히 이 앞에 변곡점 위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자리 깨지 않는 한 매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을 봤는데 시간에 제법 올라갔어요. 한 6%또 올라가서 뭐 내일 뛰어서 올라가면 잡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내동매매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뛰어서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5일선 지켜주고 다시 돌아나간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이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원래 은행 주도에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잘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제주은행이죠. 지켜줄 자리 지켜서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 봤을 땐 역시나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위에 있죠. 따라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4, 5거래가 잘 올라가다 이틀간 급락했는데, 이 급락했을 때 제가 이 5개월 10개월선을 깨지 않으면 매수해볼만 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잘 지켜줬고, 내일도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이 급반등한 영향에 있어서 한두 번 또 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주은행까지도 단기로 볼 겸은 아마 좀 관심 있게 봐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좀 그동안 살펴봤던 관심 종목들이고요. SMCNC 라이프 디자인은 이제 이 아무래도 CJ의 인수권과 관련해서 오늘 급등했다가 많이 떨어졌죠.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 고점이 거의 뭐 23%대 갔다가 이제 저점이 거의 3%대만 안 됐겠는데 변동폭이 20%가 될 정도로 굉장히 세게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은 음봉으로 떨어진 거라 이 친구 월봉의 위치가 꽤 높진 않아요. 이제 이식해서 잘 지켜주고 있는데 관건이 매물대인데 주봉 같은 데서 5선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손절이 맞죠. 자, 일봉에서 내일 같은 날도 어차피 5선 따라 올라가죠. 그러면 난 5선 근처에서 매수할 거야. 깨면 바로 손절해야 되죠. 이슈가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는 경우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오전에 특이주라든가 좀 장전에 미리 챙겨봐야 될 종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